유시민 그러면 저는 참 스탠스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정치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그 촉새라고 불리우듯이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점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빠르고 감정이 많이 섞여 있고 그 객관성을 잃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의 태도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볼 때는 왜 유시민은 뭐 개혁 하면서 따로 그렇게 정당을 만드는 것을 즐겨 했을까? 왜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을까? 왜 유시민은 정동영을 디스해버리고 이명박이 뭐 당선돼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갔을까? 왜 파병 같은 것에 유시민은 찬성을 했을까? 혹시 그가 한국의 그 주요한 군산업체 사장인 류 사장하고 친하고 부시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락전이 났을 때 파병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유시민의 스탠스가 그래야 했을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번에 그 소비자 운동으로서 불매 운동이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불매 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스탠스를 그가 취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가 그 류석춘과 굉장히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고 또 삼성과도 얽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삼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사람에 적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의 발언을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때도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삼성 칩이 이 사람 몸에 부착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삼성에 의한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간다 하면 엄청난 부가 삼성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분을 보면은 외국인이 갖고 있는 그 주식 분량이 8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뭐 그것이 전자기업이든 뭐 다른 대기업이든 뭐 정유사든 대체로 보면은 그 주식 투자자들이 쉽게 돈벌이를 하게 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주식을 아무 때나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체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픈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달러에 오픈돼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공매도를 막는 것도 아니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일정 퍼센테이지를 외국 주식 투자자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FTA를 추진한 것은 노무현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냥 모든 것이 오픈 돼가지고 굵직굵직하고 오픈돼 있으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과 대기업이 이런 그런 구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어떤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마구마구 들여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빈부 차이가 커지고 또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영세업자들 숫자가 너무 많고 막 이런 굉장히 서민층한테 안 좋은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게다가 그 일반 서민층, 중산층의 가용자금이 별로 많지가 않고 가계빚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염려하지는 않고 오로지 대기업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단 말이죠. 정부가 하는 짓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국의 그 자살률을 높이고 또 출생률은 오히려 낮추고 말만 걱정하지 실질적인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들이 아닌가. 게다가 그 한국 정부들이라는 것은 이명박 에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를 서슴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은 아베도 부정선거를 했다. 근데 미디어들이 말을 안 한다.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 경제 구조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경제 구조가 엉망이라는 건 그 안에 사는 중산층의 숫자가 줄어들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정치에 달려 있는데, 정책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미디어에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입 닫고 또 대기업 위주의 광고를 받고 또 정부를 보필하는 그런 미디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그런 경제 분석이 딱딱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또 하나 찾아낸 것은 작년도 4월에 있었던 건데 아마존이 그 인천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는데 뭐 이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짓는다 그러는데요. GDC라고 그래서 글로벌 물류 허브 그런 물류센터를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아마존이 거기다가 짓는 거야 한국에 그 창고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분류 센터를 보면은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우체국을 쓰든지 뭐 그런 식이겠죠. 우편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금 그 소매상들이 다 문을 닫을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마존이 설마 한국 시장만을 겨냥하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냥 한국이 하나의 창고를 제공한다. 이런 물류센터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아마존의 물품을 대는 것보다는 아마존 물건을 사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업 부동산에 일단 영향을 주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 겁니다. 더욱더 서민층에 해당하는 그 상업 인구가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그만큼 좋은 그런 중소기업의 물건들을 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격 대비 노동시장의 노동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물류허브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인지 그것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뭘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여러 면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이 소비 시장을 어떻게 바꿀 거며 한국의 생산 그 루트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단순하게 뭐 창고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데서 만들어진 물건을 거기다가 투입할 거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이것이 타이밍이 너무 지나치게 앞선 것은 아닌가. 한국의 그 소규모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소매상들의 문을 닫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생각났고요. 근데 맨 앞에 유시민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가 이런 물류센터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노무현이 FTA를 하면서 그 독소 조항 있잖아요. 우회자들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그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계속해서 경제 분야에 중요한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훈인가 그 사람이잖아요. 삼성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은 그 삼성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시민을 중시하는 거는 오로지 그 의료 쪽에 삼성이 관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불매운동을 계속 불같이 해서 한국의 그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이 그 흑자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가, 대일본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꿔놓을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시민과 생각이 전혀 반대죠. 소비자 불매 운동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지 이거는 정부를 믿고 있다든지 주변국을 믿고 있다든지 미디어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